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렇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혹은 너는 이렇지 않지만 나는 이래. 이런 걸로 각자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잖아 라는 어떠한 생각들,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 때문에 그런 싸움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다르지, 너랑 나랑 상황이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부부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럴 때는 인정은 안 하면서 이럴 때 자기가 어떤 거를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만 너와 나는 다르다, 내가 더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약간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굴기 때문에 더욱더 부부싸움이 많아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고민을 준 부부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내의 상황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하필 또 육아를 시댁에 맡겨놓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애들 보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용돈이라도 조금 드리면서라도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는 그래도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괜찮잖아. 너는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 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우리 집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다. 애를 봐주는데 언제까지 그냥 봐달라고 염치 없이 할 수 없지는 않지 않냐? 친정집은 당신 집 문제지만 애들 문제는 너랑 나의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 혼자 다 떠맡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너와 나, 우리 집, 너네 집 이러면서 이제 좀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서로 자기의 중심적, 자기 상황만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의 문제도 보여지는데요. 가장 문제는 이게 많은 부부들이 그러실 텐데 너와 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히나 시댁, 친정 이런 문제도 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라고 딱 펜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부부의 뜻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내를 뜻하는 이 부부라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가 되어야 되는데 부대 부인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대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스포츠나 아니면 영화에서 봤을 때 적들이요 절대로 옆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마주 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옆에 함께 서서 한 편이라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너와 나, 부와 부대, 어떤 그런 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부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히 갈등이 있을 때에는 우리라는 표현, 우리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너와 나 이러면서 편을 가르는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는지 제가 그 말꼬라지를 조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애들 봐주시느라 많이 힘들어 하시지. 자,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예스 대 물음표 화법으로 얘기해 보는 거야. 너를 받아들인다. 남편의 상황을 내가 이해한다. 너가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는 마음부터 헤아려 준다면 남편의 마음이 열리겠죠. 나한테는 차마 말 못하시고 자기한테 말하시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좋지 못해서 자기 부모님, 시부모님이 힘드실 상황들을 내가 먼저 알아채지 못했어. 미안해. 우리라는 표현 쓰라고 했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해보자. 네, 그리고 아내는 또 내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일, 친정 부모님은 내일이야 라고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좀 의논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의 일로 끌어들어 오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 장모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당신이 이것저것 신경 쓸 여력이 없지? 내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자기 혼자 짊어지고 고민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부모님도 자꾸 육아가 힘드시다고 못 보겠다고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본 거였어. 당신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 아이들 문제라도 당장 친정집에 큰일이 닥쳤는데 신경 못 쓸 수 있었겠지. 맞아, 그랬을 거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거나 뭐 어떤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 대화가 서로 먼저 가고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고 너의 상황도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만 줘야 이런 나중에 방법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 비난하고 너, 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네 상황이 좋네, 내 상황이 좋네, 나는 이랬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네 이런 걸로 싸우게 되면 결국은 끝이 없는 부부싸움만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그렇대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적응하려는 그런 적응 기제를 발동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그 은행에서 강도가 들었었을 때 그 사건에서 따온 말이긴 한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질이 경찰의 편을 들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고 인질이 강도의 편을 든다라 그래요. 그 단계를 보자 하니까 처음에는 인질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데 어떤 감사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질들의 입장에서는 좀 강도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강도를 자극해가면서 경찰이 자꾸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서 경찰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 인질이나 강도들이나 이 은행에 고립돼 있잖아요. 포위되어 있는 이 은행에 고립이 같이 되면서 어떤 두려움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라는 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질과 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들은 참 육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부딪히고 있는데 너와 나로 나누어서는 그런 두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편, 부대 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부부, 동지다, 전우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모든 문제를 함께 현명하게 해결해 가보는 건 어떨까요?